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늦은 밤의 한기에도 불구하고 묘한 긴장감으로 술렁였다.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 서유진의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얼음처럼 차갑고도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은 값비싼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11월의 차가운 서울 공기, 그 이상으로 냉랭한 기운이 전신을 감돌았다. 그녀의 한쪽 손은 견고한 기내용 캐리어를 끌었고 다른 한 손은 자신만큼이나 침착한 표정의 5살 배기 아들 서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 라인업은 그녀의 현재 위상을 증명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하늘그룹이 그들의 시스템을 마비시킨 전대미문의 사이버 테러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 아테나를 초빙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테나의 본명이 서유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운 채 오직 실력 하나로 정점에 선 존재였다. 엄마, 서울의 공기 입자. 밀도가 뉴욕보다 3.4% 높네요. 미세먼지 때문인가 봐요. 민준이 손목시계 형태의 소형 분석기를 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논리정연했다. 유진은 아들을 흙인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민준아. 필터 효율을 다시 계산해야겠네. 그리고 여기선 그 장치 너무 자주 보진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명령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들을 마중 나온 하늘그룹의 전략기획실 상무는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이마의 땀을 닦아냈다. 그는 아테나가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전설적인 해커이자 방어 전문가가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닌 젊은 여성. 그것도 어린아이와 함께 나타날 줄이야. 아테나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늘그룹의 김진수 상무입니다. 차는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과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진은 김 상무의 과장된 환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살짝 추어올리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상황 브리핑은 차 안에서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배어 있었다. 김 상무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세단의 문을 열었다. 5년 전, 이 도시에서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던 비참한 인턴 서유진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차가 부드럽게 공항을 빠져나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진입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 특히 저 멀리 우뚝 솟은 하늘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짓누르는 듯했다. 5년 전 그날 밤의 굴욕, 빗속에서 자신을 경멸하며 돈 봉투를 내밀던 한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했던 더 높은 곳의 잔인한 권력. 그 기억이 섬광처럼 스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엄마, 저 건물이 우리가 갈 곳이죠. 하늘그룹. 아까 그 아저씨의 심박수가 분당 120회를 넘었어요. 우리에게 무언가 숨기거나 아니면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신호예요. 민준이 태블릿으로 복잡한 도시 교통망 데이터를 분석하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이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알고 있어. 스트롱. 그냥 데이터 수집이라고 생각해. 우린 우리 일만 하면 돼. 스트롱은 민준의 IQ가 180을 넘는다는 것을 안 후 유진이 아들에게 붙여준 애칭이었다. 김상무는 백미러로 두 모자를 힐끗 쳐다보며 준비한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현재 저희 그룹은 다크 스콜피온이라는 해커 집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심 서버에 데이터 전부를 암호화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보안팀이 닷새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열리고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말을 끊었다. 지금까지의 시도와 실패 기록, 그리고 공격받은 서버의 미러링 데이터 전체를 제게 넘기세요. 로그 파일 원본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녀의 지적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 물론입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모든 접근 권한을. 하지만 공격자들은 48시간의 최종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고객 데이터와 기밀 기술 자료가 영구적으로 파괴될 겁니다. 41시간이라 충분하군요. 유진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그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에 김상무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하늘그룹 전체가 5일 동안 공포에 떨며 매달린 문제를 단지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 여자. 그는 자신이 전설을 마주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유진의 자신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지옥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했다. 이 정도의 위기는 그녀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련 중 하나에 불과했다. 차는 서울의 심장부, 강남으로 진입했다. 거대한 하늘그룹의 마천루가 시야를 압도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5년 전, 그녀는 이 건물의 인턴 면접에 합격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었다. 순진했고, 사랑을 믿었고, 강태민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 하룻밤의 실수, 혹은 운명, 그리고 그로 인해 잉태된 생명. 하지만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돌아온 것은 냉혹한 거절과 비서실장이 내민 두둑한 돈 봉투,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하는 경고뿐이었다. 그녀를 쫓아낸 것은 강태민 본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강병철 회장이었다. 하지만 강태민 역시 그녀를 외면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후계자 자리를 택했다. 유진은 그날 이후 서울을 떠났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들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힘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 그녀는 실리콘밸리에서 밤낮 없이 코딩과 보안 기술을 파고들었고, 아테나라는 이름으로 암흑과도 같았던 웹의 세계를 평정했다. 이제 그녀가 돌아왔다. 복수를 위해서 아니,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한 프로였다. 하늘그룹은 그녀에게 역사상 최고액의 보수를 지불했다. 그녀는 그 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거의 망령들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할 뿐이었다. 유진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두 남자, 강태민과 강병철을 떠올렸다. 그들은 과연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차가 마침내 하늘그룹 본사 로비 앞에 멈춰 섰다. 거대한 유리문 안쪽으로 불야성을 이룬 로비가 보였다. 김상무가 황급히 내려 유진의 문을 열었다. 아테나님, 이쪽입니다. 회의실로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유진은 차에서 내리기 전 아들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여기서부터는 엄마 일하는 곳이야. VVIP 대기실에서 얌전히 기다릴 수 있지. 엄마가 준 태블릿. 네트워크 연결은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은 엄마의 눈을 빼닮아 차갑고도 깊었다. 걱정 마세요. 전 제 일을 할게요. 엄마도 엄마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저 빌딩의 방화벽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려주는 거요. 유진은 아들의 당돌한 말에 다시 한번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5년간 숨겨왔던, 그러나 더욱 깊고 단단해진 눈빛이 드러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 뒤 하늘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김상무는 유진과 민준을 최고층에 위치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로 안내하는 내내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복도는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유명한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패배감과 절망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초췌한 얼굴로 복도를 오갔지만 유진의 등장에 모두가 호기심과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저 여자가 정말 아테나란 말인가? 회의실 문이 열리기 직전 유진은 민준에게 작은 이어피스를 건넸다. 이건 비상용이야. 무슨 일 있으면 이걸로 엄마한테만 연락해. 민준은 익숙하다는 듯 그것을 받아 귀에 꽂고는 모자로 살짝 가렸다. 김상무가 민준을 VIP 대기실로 따로 안내하려 하자 유진이 그를 막았다. 제 아들은 저와 함께 들어갑니다. 제 작업 환경의 일부입니다. 아이가 방해된다고 생각되면 계약은 지금이라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김상무는 기겁했다.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지금 상황에 저희가 감히 조건을 따질 처지가. 그는 황급히 회의실 문을 활짝 열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하늘그룹의 최고 임원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석, 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단 한 번 차갑게 요동쳤다. 한 명은 5년 전과 다름없이 위압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강병철 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5년 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냉정해진 얼굴로 그러나 지독한 피로감에 젖어있는 남자. 하늘그룹의 젊은 CEO 강태민이었다. 강태민은 모니터에서 눈을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처음에는 무심하게, 그 다음에는 의아하게, 그리고 마침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유진,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했다. 강태민의 시선은 문 앞에 선 서유진에게 그대로 고정되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아니, 잊으려 발버둥 쳤지만 뼛속까지 각인된 기억이었다. 순수하고 여렸던 인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압도적인 냉기와 완벽한 통제력이 느껴지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전설적인 아테나라는 사실보다 그녀가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망치로 내리쳤다. 유진은 그의 흔들리는 동공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낯선 혹은 귀찮은 사물을 보는 듯한 무심함이었다. 그녀는 태민을 그대로 투과해 상석에 앉은 강병철 회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아테나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비싼 방음벽을 뚫고 모든 임원의 고막에 날카롭게 박혔다. 강병철 회장은 아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유진의 당당한 태도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 젊은 여자가 누군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당장은 수조 원이 걸린 회사의 위기가 더 중요했다. 김상무, 아테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민주는 그 소란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유진을 따라 테이블 끝으로 가 자신만의 소형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이는 마치 수술실에 들어온 보조의사처럼 침착했다. 유진은 거대한 메인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가 자신의 터미널에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하자 스크린은 순식간에 암호화된 데이터의 파편들과 붉은색 경고 코드로 뒤덮였다. 브리핑은 들었습니다. 다크 스콜피온. 하지만 이건 그들의 단독 소행이 아닙니다. 그녀의 선언에 임원들이 술렁였다. 공격은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내부의 가장 깊숙한 방화벽이 의도적으로 해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내부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침입입니다. 내부 공모라니 보안팀장이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직원들을 의심하는 겁니까? 유진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스크린의 로그 파일을 가리켰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타임스탬프를 보세요. 관리자, 레벨의 접근 권한이 5일 전, 공격, 시작 3분 전에 스스로 무력화되었습니다. 당신들의 보안 시스템은 겉만 화려했지 속은 종이 상자나 다름없군요. 강태민은 얼어붙은 채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여자가 정말 서유진이란 말인가? 5년 전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그 여린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그의 앞에는 적진의 심장부에서 수십 명의 베테랑 임원들을 상대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상황을 지휘하는 냉혹한 전략가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자신의 태블릿을 보던 민준이 입을 열었다. 엄마, 저기 이상한 패킷이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유진이 아들을 돌아보자 민준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데이터 흐름이 메인 서버가 아니라 제3의 비공개 서버로 우회되고 있어요. 트래픽이 아주 작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마치 몰래 데이터를 빼돌리는 것처럼요.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즉시 민준이 가리킨 지점을 추적했다. 김상무, 이 IP 주소 당장 확인해 주세요. 하늘그룹 내부망에 등록된 서버입니까? 김상무와 보안팀이 허둥지둥 단말기를 두드렸다. 몇 초 후 보안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맙소사, 저건 재무팀의 백업 서버입니다. 하지만 일반 접근 목록에는 없는 유령 서버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랜섬웨어 공격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랜섬웨어 공격을 위장막 삼아 회사의 핵심 재무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었다. 강병철 회장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아테나, 당신의 임무는 랜섬웨어를 막는 것뿐만이 아니었나? 유진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지금은 쥐를 잡는 것보다 쥐구멍을 알려준 고양이에게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제 아들이 방금 당신들의 회사를 구한 걸지도 모르니까요. 강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회의의 흐름을 끊고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 아니 아테나님, 잠시 저와 따로 이야기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렸다. 유진은 그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5년 전의 따뜻함 대신 북극의 빙하만을 담고 있었다. 강 대표님, 지금은 사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이 아닙니다. 1분 1초가 돈인 상황에서 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죠. 그녀의 냉혹한 거절은 강태민에게 공개적인 굴욕감을 안겼다. 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섰다. 김상무, 저와 제 아들을 위한 독립된 작전실을 준비해 주세요. 서버룸을 포함한 하늘그룹의 모든 물리적, 논리적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모든 권한입니다. 회장님과 대표님의 개인 서버 접근 권한을 포함해서요. 이 요구는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강병철 회장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감히 일개 용병이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권한을 요구하다니. 하지만 그는 노련했다. 좋소. 김상무, 아테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처리해. 단 48시간 안에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오. 만약 실패한다면 그 대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거요. 협박이었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실패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단 제 작업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다는 전제해서죠.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강태민만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 그 아이, 민준. 아이는 유진의 손을 잡고 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회의실 구석에 보안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했다. 마치 그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태민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눈이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유진은 강태민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아들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다. 김상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그들 모자를 30층에 마련된 비상작전실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유진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민준아, 괜찮아, 저 사람들. 너무 시끄럽게 굴었지.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재밌었어요. 특히 저기 대표 아저씨. 엄마를 보는 표정이 꼭 데이터가 엉킨 하드디스크 같았어요. 유진은 아들의 비유에 쓴웃음을 지었다. 작전실은 수십 대의 최고 사양 컴퓨터와 서버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바로 터미널 앞에 앉았다. 좋아, 스트롱.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시간이야. 아까 네가 찾은 유령 서버. 엄마는 저게 다크 스콜피온보다 훨씬 더 위험한 놈이라고 생각해. 우리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구경해 볼까?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편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태민은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유진, 5년 전 우리 회사 인턴이었던 그 서유진. 그녀에 대한 모든 자료, 그리고 그녀가 5년 전에 제출했던 모든 의료 기록, 출입국 기록까지 10분 안에 내 책상 위로 가져와. 그리고 오늘 회의실에 들어온 저 아이, 서민준, 저 아이에 대해서도 알아봐. 당장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온 강병철 회장 역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태민보다 훨씬 더 음험했다. 서유진이라 낯이 익다 했더니 5년 전 그 계집이군. 감히 내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나. 그것도 저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당장 아테나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해. 그녀가 지난 5년간 어디서 뭘 했는지, 그리고 저 아이의 정체는 무엇인지 샅샅이 캐내 필요하다면 5년 전처럼 처리할 준비도 하고. 강병철이 전화를 끊었을 때 아까 회의에 참석했던 재무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내밀었다. 아까 그 아이, 서민준이라는 아이가 잠시 제 태블릿을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며칠간 풀지 못했던 펀드 리스크 분산 모델의 오류를 지적하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박사급 애널리스트도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강병철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5년 전에 하찮은 계집애가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는 보안 전문가가 되어 나타난 것도 모자라. 저런 천재 아이까지 데리고 왔단 말인가. 그래, 알겠네. 나가보게. 이사는 뼛속까지 오싹함을 느끼며 물러났다. 강병철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서유진, 네가 감히 나를 상대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이번에는 5년 전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진과 민주는 그들이 불러일으킨 폭풍의 중심에서 고요했다. 작전실의 조명은 어두웠고 오직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데이터의 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유진은 하늘그룹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방화벽, 메인 코어는 엄마가 맡을게. 넌 아까
그 유령 서버에 데이터 로그를 역추적해 줄래? 분명 뭔가 아주 더러운 게 숨어 있을 거야. 알겠어요, 엄마. 민주는 작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이의 타자 속도는 전문 프로그래머를 능가했다. 그는 복잡한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며 유령 서버의 가장 깊숙한 디렉터리로 침투해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암호화된 장부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랜섬웨어 공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늘그룹 내부의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을 기록한 파일이었다. 아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엄마, 찾은 것 같아요. 다크 스콜피온이 아니라 하늘 안에 더 큰 도둑이 살고 있네요. 강태민의 집무실. 프린터가 쉴 새 없이 자료를 쏟아냈다. 비서가 가져온 서유진의 5년 전 인사기록 카드,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막 팩스로 도착한 서민준의 출생증명서 4번.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출생일, 그날은 유진이 자신을 찾아왔다가 쫓겨난 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 뒤였다. 그리고 아버지 칸에는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민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었어. 하늘그룹의 최고층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얽히기 시작했다. 유진은 과거의 상처를 무기 삼아 시스템의 심장부를 파고들었고, 강병철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태민은 5년 만에 마주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어두웠다. 유진은 하늘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겉보기엔 철옹성이었지만 내부 구조는 강병철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꼭 닮아 있었다. 중요한 데이터는 모두 중앙 서버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작 회장의 아들인 강태민 대표의 접근 권한보다 더 상위에 있는 슈퍼 관리자 계정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계정은 5년 전 자신이 인턴 시절에 설계했던 비상 백도어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함정 위에 스스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유령 서버에서 발견한 비밀 장부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병철 회장이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자금 살포 내역과 주가 조작의 증거였다. 다크 스콜피온의 공격은 이 증거를 훔치거나 파괴하기 위한 연막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엄마, 이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요. 우리 외할아버지 병원비를 떼먹은 사람들보다 더 나빠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유진은 아들의 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강태민은 서민준의 출생증명서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했다. 그는 5년 전 아버지가 서유진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반대했지만 결국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그 침묵의 대가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자신의 핏줄,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는 이제 자신을 증오하는 눈빛으로 돌아와 회사의 명운을 쥐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야 할지, 유진에게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태민은 집무실에서 밤을 꼬박 지새웠다. 손에 쥔 서민준의 출생증명서는 수천 볼트의 전류처럼 그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9개월. 그가 아버지의 압력에 굴복해 서유진을 외면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이었다. 빗속에서 비에 젖은 채 절박하게 자신을 붙잡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냉정하게 돌아섰던 자신의 뒷모습. 그는 자신의 비겁함이 한 생명을, 자신의 핏줄을 세상 밖으로 밀어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30층의 비상 작전실로 향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모자의 모습은
기계처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유진은 메인 서버의 코어를 재구축하고 있었고, 서민주는 아이는 3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보며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5살 아이가 아니라 20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가였다. 그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광경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태민은 김상무를 통해 아이가 어젯밤 재무팀의 유령 서버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방금 전 재무이사에게서 그 아이가 자신의 태블릿에 남긴 메모에 대한 경악스러운 보고도 들었다. 자신의 아들, 부정할 수 없는 천재. 서유진은 도대체 지난 5년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낸 것인가? 그는 죄책감과 동시에 기묘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을 향한 경멸감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강병철 회장의 펜트하우스에도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의 정보팀은 태민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아테나의 5년간의 행적, 실리콘밸리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기록, 그리고 서민준, IQ 180의 천재, 유전학적으로 강태민 대표와 99.9% 일치. 강 회장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그는 태민을 이을 또 다른 완벽한 후계자의 가능성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위험을 보았다. 천재라, 강병철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아닌 사리가 담겨 있었다. 5년 전, 그는 돈 몇 푼으로 서유진을 쉽게 쫓아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의 칼날, 그것도 천재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품고 돌아왔다. 그녀가 하필 이 시점에 다크 스콜피온 사태에 맞춰 나타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무언가를 노리고 돌아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조기자 그룹의 법무팀 고문인 윤 실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윤 실장, 5년 전 그 아이 서유진이 돌아왔네. 아테나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태민이의 아이까지 데리고 말이야. 윤 실장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묻어났다. 회장님, 그게 무슨... 그렇다면 당장 강병철이 그의 말을 잘랐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일단 저 계집의 손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그녀가 랜섬웨어를 해결하고 나면 그때 움직이게 5년 전처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그 아이도 함께 말이야. 강병철의 지시는 잔혹했다. 하늘그룹의 후계자는 오직 태민이 하나면 족하네. 저런 출신도 불분명한 어미 밑에서 자란 천재는 오히려 그룹의 재앙이 될 뿐이야. 서유진이 우리 시스템에 접근한 모든 기록도 함께 파기하게.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야 해. 강병철이 모르는 사이 유진은 이미 그 음모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와 민준은 다크 스콜피온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민준이 찾아낸 유령 서버의 비밀 장부를 해독하는 데 집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강병철 회장이 하늘그룹의 자금을 이용해 경쟁사들의 주가를 조작하고 정치권에 불법 로비를 한 구체적인 증거였다. 엄마, 이상해요. 민준이 유령 서버에 접속 로그를 가리켰다. 이 서버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내부 IP가 어젯밤 회의에 참석했던 재무담당 윤 이사의 컴퓨터예요. 그리고 그가 다크 스콜피온의 CNC 서버와 암호화된 통신을 한 기록이 있어요. 통신 내용은 이중 암호화되어 있지만 패턴이 보여요. 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찾았구나, 민준아. 내부 공모자, 아니 어쩌면 주범일지도. 유진은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다크 스콜피온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강병철 회장 혹은 그의 수족인 윤 이사가 고용한 용병일 가능성이 컸다. 그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빌미로 자신들의 비리 장부를 영원히 삭제하거나 혹은 이 장부의 존재를 아는 누군가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 혹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덮었을 희생양으로 고용된 것이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늘그룹은 자신을 구원자로 불렀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를 덮을 청소부로 이용하려 했다. 5년 전 자신을 짓밟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또 다른 범죄를 완성하려 하고 있었다. 민준아, 이 게임 생각보다 훨씬 더러워졌어.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다 끝내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녀는 즉시 역추적을 시작했다. 윤 이사가 강병철 회장과 주고받은 비밀 메시지를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강태민은 유리병 너머로 두 모자의 완벽한 호흡을 지켜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의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재무 담당 윤 이사의 최근 72시간 동안의 모든 동선과 통신 기록을 감찰팀을 통해 비밀리에 확보해 내 권한으로, 그리고 서유진 씨가 요청한 모든 접근 권한, 내 개인 서버를 포함해서 즉시 승인해. 그는 작전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유진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침입자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맞이했다. 태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테나님, 아니 유진 씨, 어젯밤의 무례는 사과드립니다.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이 끝나면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태민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차갑게 외면했다. 강 대표님, 우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5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저는 제 일을 하러 왔을 뿐이고 당신은 제 고용주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제 아들 이름은 서민준입니다. 강 대표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죠. 이제 제 일에 방해되니 나가주시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태민의 가슴에 꽂혔다. 그가 무어라 더 말을 하려던 순간 민준이 고개를 들어 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태민과 꼭 닮았지만 그 눈빛은 유진보다 더 차가웠다. 아저씨, 우리 엄마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일 하는 중이잖아요. 아저씨 때문에 엄마의 집중력이 3007% 저하됐어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냉철한 지적이었다. 강태민은 아들의 그 말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작전실을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의 무게를 절감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자마자 감찰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이사뿐만이 아니야. 아버지, 강병철 회장님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도 샅샅이 뒤져봐. 내 모든 걸 걸고 이번 일의 진실을 밝혀내겠어. 문이 닫히자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민준아, 잘했어. 그녀는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강태민의 등장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지만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패이기도 했다. 민준아, 윤 이사가 다그 스콜피온에게 데이터를 넘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로채야 해. 그리고 강병철 회장이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증거도 찾아야지. 그는 5년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윤 이사를 꼬리 자르기 하고
빠져나갈 테니까. 유진은 강병철 회장의 시스템에 숨겨진 또 다른 백도어를 발견했다. 5년 전 그녀가 인턴 시절 호기심으로 심어두었던 아주 미세한 코드 조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인턴이 만든 함정 속에 스스로 갇혀있는 셈이었다. 그녀는 그 백도어를 통해 강병철 회장의 개인 서버로 조용히 침투했다. 그곳에는 윤 이사와의 대화 기록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강병철 회장 역시 서유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가 심어둔 감시 시스템을 통해 유진과 민준이 유령 서버와 윤 이사의 로그를 파헤치고 있다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멍청한 것들. 저 계집이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군. 그는 윤 이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계획 변경이다. 오늘 밤. 서버실에서 모든 데이터를 넘기는 척하면서 시스템 전체에 복구 불가능한 논리 폭탄을 심어 서유진이 막지 못하도록. 윤 이사는 겁에 질렸다. 회장님, 하지만 아테나가 시끄러워. 이건 명령이야. 모든 책임은 서유진이 지게 될 걸세. 그녀가 외부 공격을 막다가 실수로 메인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그녀의 명성도 그녀의 목숨도 오늘 밤으로 끝이다. 강병철은 잔인하게 웃었다. 그는 서유진을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 함정을 파기시가했다. 그는 윤 이사에게 서버실의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고 유진의 접근을 차단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유진은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민준아,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거야. 우리는 이 빌딩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할지도 몰라. 준비됐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작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언제든지요, 엄마. 아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푸른빛을 발했다. 강태민은 감찰팀의 보고를 받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상상 이상으로 타락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유진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막아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다. 하지만 유진이 자신을 믿어줄 리 없었다. 그는 일단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신임하는 소수의 보안 팀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아버지의 폭주를 막기 위해, 그리고 서유진과 서민준을 지키기 위해. 유진은 강병철의 함정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스트롱, 저들이 우릴 가두려고 해. 그렇다면 우린 그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쇼를 보여주면 돼. 강병철 회장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만들자.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하늘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할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쫓겨났던 그날 밤, 그녀가 다짐했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민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30층 작전실로 다시 향했다. 어젯밤 그녀가 뱉어낸 가시돋친 말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지만 서민준의 존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실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유진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민준은 그녀의 옆에서 작은 침낭 속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서유진. 그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낮고 거칠었다.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만이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내 말 듣고 있어. 5년 전에 대해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저 아이, 서민준. 그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절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그제야 유진이 의자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수십 시간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 대표님,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지금은 업무 시간입니다. 사적인 감상에 젖어 제 시간을 낭비할 거라면 경비원을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남자에 대한 모든 기대를 5년 전 그 빗속에 버렸다. 제발 태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애원했다. 돈 때문이라면, 아니,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내가 다 해줄게. 저 아이, 내 아들이잖아. 맞지? 그의 눈이 처절하게 흔들렸다. 그는 유진에게서 단 하나의 긍정, 혹은 망설임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를 속죄할 기회를 잡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다. 당신 아들 착각하지 마시죠. 이 아이는 서민준, 제 아들입니다. 당신은 5년 전 당신의 후계자 자리와 이 아이를 맞바꾼 겁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라도 하고 싶으신가요? 늦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5년 전 그 빗속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돌아섰다. 완벽한 거절. 대화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은 선언이었다. 이제 나가주시죠. 당신의 애절한 부자 상봉 놀이에 어울려줄 시간 없습니다. 48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의 소중한 하늘그룹은 공중분해될 테니까요. 그게 당신이 나를 고용한 이유 아닌가요? 태민은 얼어붙은 채 서 있다가 결국 모욕감과 패배감에 휩싸여 작전실을 떠났다. 그의 등은 무겁게 굽어 있었다. 강태민이 무너진 모습으로 돌아간 직후 강병철 회장의 진짜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들의 무능함과 서유진의 오만함에 경노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비밀 장부에 거의 근접했다는 보고를 받은 참이었다. 윤 이사, 지금 당장 B플랜을 실행하게. 저 계집이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더 이상 그녀의 손에 회사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네. 강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B플랜은 잔혹했다. 그것은 서유진을 랜섬웨어 공격의 주범으로 모는 것이었다. 윤 이사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자신이 다크스콜피온과 접촉했던 기록을 조작하여 그 발신지가 아테나의 임시작전실 IP인 것처럼 위장했다. 동시에 그가 빼돌리려 했던 비밀 장부의 일부를 마치 유진이 훔친 것처럼 꾸민 가짜 로그 파일을 생성했다. 모든 증거가 서유진을 가리키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그때까지 곤히 잠든 줄 알았던 민준이 조용히 눈을 떴다. 아이는 사실 태민이 들어왔을 때부터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이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엄마, 아이는 잠결에도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우리 쪽으로 향하는 트래픽이 이상해요. 누군가 우리 방화벽을 스캔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우리 접근 권한이 수정되고 있어요.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젠장 유진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즉시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접근 거부라는 붉은 메시지만이 깜박였다. 그들이 내 슈퍼 관리자 계정을 잠갔어. 강병철, 이 늙은 여우가. 그녀는 즉시 백업 시스템으로 우회하려 했지만 그 경로마저 차단되어 있었다. 5년 전 자신이 심어두었던 백도어조차 막혀 있었다. 그들은 유진의 존재를, 그녀의 능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엄마 저것 봐요.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이가 자신의 개인 태블릿으로 외부망에 접속해 띄운 화면에는
국내 최대 경제신문의 속보 페이지가 떠 있었다. 속보, 하늘그룹 사이버 테러. 초빙된 전문가 아테나가 주범일 가능성 제기. 내부정보 유출 정황 포착. 기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병철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치밀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는 아테나가 과도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으며 그녀가 접속한 이후 오히려 데이터 유출이 심각해졌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그녀가 다크 스콜피온과 동일한 해킹 기법을 사용했다는 윤 이사가 조작한 가짜 기술 분석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서유진은 순식간에 하늘그룹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에서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 배신자로 전락했다. 작전실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김상무의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아테나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지금 즉시 아테나님의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보안팀이 작전실을 인계받으라고 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올 것이 왔다. 강병철은 그녀가 랜섬웨어를 해결하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담긴 장부를 파괴하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5년 전 그녀를 돈으로 쫓아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명성을 이용해 고용하고 다시 그 명성을 짓밟아 버리려는 속셈이었다. 똑똑 작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정중한 노크가 아니었다. 금속성의 위압적인 소리였다. 유진이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서유진 씨, 문 여시죠. 하늘그룹 보안감찰팀입니다. 현 시간부로 귀하의 모든 접근 권한은 정지되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문 밖의 그림자가 위협적으로 일렁겼다. 그들은 이미 유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터미널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 그녀는 이제 하늘그룹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그저 용의자일 뿐이었다. 강병철은 그녀의 손발을 완벽하게 묶어버렸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그녀의 두뇌와 그녀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함정은 완벽해 보였지만 강병철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서유진뿐만 아니라 서민준까지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민준아, 유진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야. 엄마가 5년 전에 왜 그 빌딩의 모든 설계도를 외웠는지, 왜 너에게 오프라인 네트워크 분석을 가르쳤는지 보여줄 시간이네. 그녀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고립되었지만 아직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하늘그룹에 오기 전 미리 준비해둔 비상 프로그램이 담겨 있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아버지가 유진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기사와 내부 보고서를 보며 그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5년 전 아버지가 유진을 쫓아냈을 때 침묵했던 자신, 지금 또다시 침묵한다면 그는 영원히 유진과 자신의 아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비겁한 아들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구할 것인가. 그는 즉시 감찰팀장에게 연락했다. 보안감찰팀, 당장 철수시켜 내 명령이다
30층 작전실은 내 직속 관할이다. 아버지의 명령이라도 거부해. 그는 망설였다. 유진이 자신을 믿어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여야 했다. 그리고 윤 이사를 즉시 내 방으로 소환해. 그가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데려와. 태민은 마침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칼을 뽑아들기로 결심했다. 문 밖의 소란이 잠시 멈췄다. 감찰팀이 강태민 대표의 직접 명령에 당황하며 철수하는 듯했다. 유진은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강병철의 함정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스트롱, 지금이야. 엄마가 저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넌 아까 우리가 발견한 그 유령 서버의 물리적 위치를 찾아야 해. 그리고 이 USB를 그 서버에 직접 연결해야 돼. 할 수 있겠어, 알겠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물론이죠. 엄마. 하지만 어떻게 저 사람들 몰래. 유진은 작전실 구석에 환기구를 가리켰다. 엄마가 5년 전에 이 건물의 모든 도면을 외웠다고 했지. 저 환기구는 28층의 비상통로와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그곳은 유령 서버가 있는 재무팀 자료실과 가장 가까워. 유진은 자신이 처진 덫 안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강병철은 그녀의 손발을 묶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유진이 이 빌딩의 구조를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에게 서민준이라는 상상조차 못할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함정은 조여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찢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유진은 아들의 어깨를 꽉 쥐었다. 민준아, 지금부터 30분. 엄마가 저들을 막는 동안 넌 28층 재무자료실에 유령 서버를 찾아야 해. 할 수 있지. 민주는 두려움 대신 강철 같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환기구 도면 다 외웠어요. 아저씨들이 엄마 방에 들어오기 전에 끝낼게요. 아이는 USB를 쥐고 작은 몸을 돌렸다. 유진은 차가운 금속 환기구 덮개를 열었다. 5년 전 건물의 모든 구조를 샅샅이 외워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리라. 조심해, 스트롱. 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두운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덮개가 소리 없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거칠어졌다. 서유진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지친 표정을 지었다. 문이 열리고 보안팀장과 감찰팀 직원 서너 명이 위압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테나님, 아니, 서유진 씨, 이게 무슨... 보안팀장은 작전실을 둘러보다가 멈칫했다.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소파 위에 깔끔하게 정돈된 침낭을 보며 당황했다. 유진은 태연하게 소파를 가리켰다. 방금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니면 어른들 싸움에 아이까지 끌어들여 신문이라도 하시게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제 모든 권한을 차단하고 저를 범죄자로 몰아세웠더군요. 강병철 회장님의 솜씨인가요? 5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네.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보안팀장은 당황했다. 서유진 씨 언론 보도는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일단은 모든 장비에서 손을 떼시고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윤 이사님이 당신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윤 이사가 조작한 가짜 로그 파일이 담긴 태블릿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것을 받아드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차가운 금속 환기구 안을 기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은 손목시계형 장치에서 나오는 희미한 도면뿐이었다. 30층에서 28층으로 이어지는 수직 통로는 좁고 먼지가 가득했다. 아이는 기침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엄마가 시간을 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은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었다. 자신은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자 저들의 유일한 오판이었다. 환기구는 거대한 빌딩의 동맥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민주는 엄마와 함께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던 경로를 정확히 따랐다. 드디어 28층 재무팀 구역. 그는 작은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텅 빈 복도. 보안 카메라가 30초 간격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즉시 계산했다. 지금이다. 아이는 소리 없이 환기구 덮개를 밀고 고양이처럼 가볍게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재무자료실은 이중 보안문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직접 개조한 소형 전자교란 장치를 꺼내 디지털 잠금 장치에 가져다 댔다. 삐빅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5살 아이의 손놀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교함이었다. 아이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다. 작전실에서는 유진이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팀장이 내민 가짜 증거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이게 증거라고요. 아마추어 솜씨네요. 이 로그, 발신지 IP가 프록시 서버를 거쳤는데 그 프록시 서버의 생성 시점이 불과 3시간 전이군요. 너무 티나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윤 이사에게 전하세요. 다음엔 좀 더 성의 있게 만들라고. 보안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유진의 지적은 정확했다. 이건 저희는 상부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어서. 그가 유진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작전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당장 그 손 치워. 강태민이었다.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보안팀을 노려보았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온 거야. 여긴 내 관할 구역이야. 보안팀장은 당황하며 물러섰다. 대표님, 하지만 회장님의 지시가. 강태민은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다가섰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사태의 모든 지휘권은 내가 맡는다. 회장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하지. 당신들은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윤 이사, 당장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끌고 와. 이건 명령이야. 보안팀이 쭈뼛거리며 물러나자 작전실에는 유진과 태민만이 남았다. 태민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유진. 아버지가 이런 짓까지 하실 줄은. 유진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정의의 기사라도 되시겠다 늦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이미 나를 함정에 빠뜨렸고 난 당신 도움 따윈 필요 없어. 알아. 내가 늦은 거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당신과 내 아들을 지키고 싶어. 제발 내가 뭘 하면 되겠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환기구 쪽을 향해 모든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그녀가 강태민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굴레가 될 터였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아들의 힘으로 이겨내야 했다. 민주는 어두운 자료실 안쪽 거대한 서버 렉들 사이에 숨겨진 유령 서버를 찾아냈다. 겉보기엔 평범한 백업 서버였지만 아이는 그것이 풍기는 미세한 네트워크 신호의 차이를 감지했다. 그는 엄마가 준 USB를 서버의 다이렉트 포트에 꽂았다. USB 안의 프로그램 키메라, 치메란가 자동으로 실행되었다. 이것은 유진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든
만능 키였다. 키메라는 유진이 강병철의 시스템을 역으로 해킹하기 위해 만든 비상 프로그램이었다. 민주는 소형 키보드를 연결하고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서버의 루트 권한을 탈취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파티션, 판도라를 발견했다. 엄마가 예측했던 바로 그 파일이었다. 판도라의 잠금을 해제하는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강병철 회장이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 내역,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주가 조작 기록,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장부까지 하늘그룹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괴물 같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다크 스콜피온이 노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모든 데이터를 USB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유령 서버에 새로운 백도어를 심었다. 오직 자신과 엄마만이 아는 경로였다. 그는 강병철 회장과 윤 이사의 모든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스니핑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제 누가 사냥감이고 누가 사냥꾼인지 분명해졌다. 그들은 엄마를 가뒀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이미 성 전체를 보고 있었다. 복사가 완료되자 민주는 USB를 뽑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는 다시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오기 전 작전실의 엄마에게 신호를 보냈다.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이용해 하늘그룹의 내부망을 통하지 않는 비상통신망으로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엄마, 판도라의 상자, 확보 완료. 이제 엄마 차례예요. 작전실, 유진은 여전히 강태민과 대치하고 있었다. 태민은 절박하게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유진, 제발 날 믿어줘. 아버지를 막을 거야. 내가... 그 순간 유진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피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아닌 약속된 비프음이 짧게 3번 울렸다. 임무 완수. 유진의 입게 5년 만에 처음으로 차갑고도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강태민은 그녀의 표정 변화에 숨을 멈췄다. 유진, 왜? 유진은 그를 지나쳐 자신의 터미널로 돌아갔다. 그녀의 권한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강 대표, 당신이 날 지킨다고, 아니, 이제부터 내가 당신 회사를 살릴지 말지 결정할 차례야. 그녀는 이어피스를 눌렀다. 스트롱, 수고했어. 이제 저 늙은 여우에게 방역할 시간이야. 유진은 태민을 바라보았다. 당신 아버지가 날 함정에 빠뜨렸다고 했지. 맞아. 하지만 그는 아주 큰 실수를 했어. 그는 내 아들을 과소평가했거든. 그녀는 민준이 열어둔 새로운 백도어를 통해 자신의 개인 노트북으로 시스템에 접속했다. 강병철의 모든 비밀이 그녀의 소나기에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5살 천재 아들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강태민은 자신을 향해 5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짓는 서유진을 보았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얼음장 같은 냉소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칠 뻔했다. 그녀의 아우라가 순식간에 방 전체를 장악했다. 당신 방금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가득 찼다. 유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강병철이 잠가버린 하늘그룹의 공식 터미널이 아니었다. 민준이 5분 전에 뚫어놓은 그 누구도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맹렬한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판도라의 데이터가 그녀의 모니터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강병철 회장의 모든 범죄가 그녀의 소나기 안으로 빨려들고 있었다. 강태민 씨, 유진이 그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정말 5년 전의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10분간 저 문을 지켜 내 아들이 돌아와야 하니까.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 당신이 볼 자격이 있는 장면이 아니야. 태민은 이 명령 같은 요구에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녀의 말에 복종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가 굳건히 문 앞을 지키고 선지 1분쯤 지났을까. 천장의 환기구, 덮개가 소리 없이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고양이처럼 사뿐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바로 민준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먼지로 얼룩졌지만 두 눈은 임무를 완수한 용병처럼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아들을 재빨리 끌어안고 먼지를 털어주었다. 잘했어, 스트롱. 정말 잘했어. 모자의 짧은 재회는 태민의 등 뒤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태민은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지 못한 채 오직 문 밖의 동태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아버지가 보낸 보안팀이 다시 쳐들어올까봐 긴장했다. 유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라니, 돌아와야 한다니.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유진이 말한 내 아들이 방금 환기구를 통해 돌아온 서민준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모든 준비를 마친 유진이 마침내 태민을 불렀다. 됐어요. 이제 돌아봐도 좋아요. 태민이 몸을 돌렸을 때 민준은 이미 구석의 소파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태민은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유진의 표정이 다시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 강병철 회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유진이 물었다. 그게 무슨... 태민이 말을 잇기도 전에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있던 개인 태블릿이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메일 도착을 알렸다. 유진이 보낸 것이었다. 열어보시죠.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하늘그룹의 민낯 혹은 당신 아버지의 진짜 얼굴이니까. 그녀는 팔짱을 끼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강태민이 과연 5년 전에 비겁한 남자인지 아니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열었다. 파일명은 초대장이었다. 그가 파일을 여는 순간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극히 일부. 강병철 회장이 지난 5년간 조성한 비자금 계좌의 흐름도와 그 자금이 경쟁사들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사용된 내역이었다. 액수는 천문학적이었고 방식은 악랄했다. 다크 스콜피온의 공격은 이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그는 아버지가 부도덕하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다. 아버지는 이 범죄를 덮기 위해 서유진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짓밟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려 했던 것이다. 이게 전부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사실이냐고, 그건 당신이 판단할 문제죠.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에요. 강병철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증거를 영원히 파괴하려 하고 있어. 다크 스콜피온을 이용해 랜섬웨어 공격을 위장하고 이제는 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말이지. 그녀는 태민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선택해요. 강태민 씨, 당신의 아버지, 그 부패한 왕좌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하늘그룹, 그리고 5년 전에 버렸던 당신의 아들 앞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도 지킬 것인가?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이것은 유진이 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잔인한 시험대였다. 태미는 태블릿을 든 채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5년간의 죄책감, 자신을 경멸하는 유진의 눈빛, 그리고 자신과 똑 닮은 천재 아들의 존재.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아버지는 자신을 속였다. 아니, 자신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됐다. 서유진과 서민준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비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안에 있던 두려움과 회피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항복이자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다. 서유진, 아니 아테나, 내가 당신을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 뭘 하면 되는지 말해줘. 유진은 그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착각하지 마요. 이건 용서가 아니야. 거래죠. 당신은 당신의 회사를 구하고 난 내 명예를 되찾고 내 아들을 지킬 거야. 목적이 일치할 뿐이지. 그녀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강병철 회장은 내일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더군요. 아마 거기서 나를 공식적으로 매장하고 이 모든 사태를 덮으려 하겠죠. 맞아, 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모든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무대로 삼았지. 태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아버지의 방식을 너무나 잘 알았다. 유진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계획을 밝혔다. 좋아요. 그럼 그 무대 우리가 대신 쓰도록 하죠. 당신은 CEO로서 주주총회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그리고 강병철 회장의 통신망을 차단해. 통신망 차단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윤 이사나 다른 수족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해요. 특히 메인 서버룸. 그는 지금 분명 플랜 C를 가동했을 거야. 모든 증거의 원본이 담긴 메인 서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계획. 유진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 순간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방금 윤 이사라는 사람이 서버실의 비상전원 차단 시스템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30분 뒤에 실행할 건가 봐요. 강태민은 자신보다 더 침착하게 상황을 브리핑하는 5살 아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지금 당장 서버실로 내 직속 보안팀을 보내지. 내 명령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막으라고 하겠어. 그리고 주주총회, 내일 그 무대는 당신 거야. 유진,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넘기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그럼 불가한 동맹이 결성됐네요.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판도라의 모든 데이터를 이미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와 민준의 소형 장치에 분산 백업해둔 상태였다. 강병철이 메인 서버를 파괴하든 말든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었다. 내일 아침까지 강병철 회장이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평소처럼 행동해. 당신의 그 비겁했던 아들 연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시죠. 유진의 말은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태민은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5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모욕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집무실을 나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나간 후
민준이 유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안겼다. 엄마, 저 아저씨 이제 우리 편이에요.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민준아, 저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 편에 선 것뿐이야. 우린 우리 자신만 믿으면 돼. 하지만 이번 한 번은 같은 적을 향해 총을 겨눌 뿐이지. 그녀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일 하늘그룹의 심장부에서 벌어질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며 하늘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 선 강병철 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처럼 연기하며 모든 혼란을 잠재울 진짜 범인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회의장 한구석에 서 있는 서유진을 향해 있었다. 서유진은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무대의 관객처럼 혹은 사형 집행인처럼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태민 대표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유진과의 불가한 동맹 이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닌 진실을 향해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병철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우리 하늘그룹은 지난 며칠간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윤 이사가 밤새 조작한 아테나, 즉 서유진이 다크스콜피온과 내통했다는 가짜 로그 파일과 조작된 통신 내역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유진을 향해 미친 듯이 터졌다. 우리는 막대한 보수를 지불하고 세계 최고 전문가라는 아테나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강 회장이 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그녀는 랜섬웨어를 막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회사의 기밀 데이터와 비자금 장부를 훔치려 한 주범입니다. 그녀가 바로 다크스콜피온의 핵심 공모자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 주주들이 유진을 향해 배신자라고 고성을 질렀다. 강병철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의장석을 향해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따라서 본인은 서유진 씨를 즉각 업무상 배임 및 해킹 혐의로 긴급 체포할 것을 요청하며 그녀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하늘그룹의 이름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공식 발의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유진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강병철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동시에 모든 비리 증거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완벽한 함정이었다. 5년 전 그녀를 내쫓았을 때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치밀한 방식이었다. 유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눈을 감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잠깐 바로 그때 얼어붙은 강물이 깨지는 듯한 목소리가 장내의 소음을 갈랐다. 강태민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강병철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태민아, 지금 뭐 하는 게냐? 이 중요한 순간에 여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당장 자리로 돌아가. 아버지. 태민이 마이크를 잡기 전에 아버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다. 이젠 그만하시죠. 그 추악한 연극, 이 자리에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는 의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의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하늘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제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하늘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강병철은 아들의 배신의 치를 떨었지만 수많은 언론과 주주들 앞에서 그를 힘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의장이 망설이다가 태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시선은 주주들이 아닌 오직 유진에게 잠시 머물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방금 강병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거짓입니다. 아테나 서유진 씨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히려 강병철 회장님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희생자입니다. 진짜 범인은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회사의 공금을 유령 서버로 빼돌린 장본인, 바로 제 아버지 강병철 회장님입니다. 태민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강병철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소리쳤다. 강태민, 네가 감히 미쳤구나. 저놈을 당장 끌어내. 제가 미쳤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오래 속이셨는지는 곧 증명될 겁니다. 태민이 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진실은 하늘그룹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복구하고 그 안에 모든 어둠을 파헤친 아테나 서유진 씨가 직접 밝힐 것입니다. 그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유진이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혼란스러운 장내를 압도했다. 강병철은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봐라, 당장 저 여자를 막아 통제실 뭐 하고 있어. 저 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메인 스크린을 당장 꺼버려. 그의 명령에 윤 이사를 비롯한 회장의 수족들이 다급하게 통제실로 달려가 메인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 했다. 그들이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얼어붙었다. 통제실은 이미 누군가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모든 모니터는 검은 화면에 아이테나's son, 아테나의 아들이라는 문구만 깜박이고 있었다. 하늘그룹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가옥. 5살 배기 서민준이 자신의 소형 터미널 앞에서 맹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아이는 어젯밤 확보한 판도라의 데이터를 주주총회장의 메인 서버와 이미 동기화시켰고 강병철 측의 모든 관리자 계정을 잠가버렸다. 엄마, 무대 준비 완료. 마음껏 연주해요. 저 아저씨들. 지금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내가 통제실 문도 원격으로 잠갔거든요. 민준의 목소리가 유진의 이어피스로 작게 들려왔다. 유진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터미널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병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스크린이 다시 켜지자 그곳에 뜬 것은 판도라라는 거대한 파일명이었다. 강병철 회장님,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당신이 어젯밤 그렇게 파괴하려 했던 파일입니다. 당신이 다크 스콜피온을 고용해 랜섬웨어 공격이라는 연막을 치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당신의 진짜 얼굴이죠. 그녀가 엔터키를 눌렀다. 스크린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늘그룹의 심장부에서 10년간 자행된 추악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그래프로 펼쳐졌다. 그 자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경쟁사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불법 주가 조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 단위의 로그 기록이 공개되었다. 장내는 이제 술렁임을 넘어 경악과 공포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몇몇 주주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스크린에는 그 검은 돈이 흘러들어간 수십 명의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실명과 차명 계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게이트였다. 강태민조차 자신의 아버지가 이 정도로 타락했을 줄은 몰랐다는 듯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교진 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강병철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유진의 노트북을 덮치려 했다. 저 계집이 모든 것을 조작했어. 하지만 그가 유진에게 닿기도 전에 강태민이 그 앞을 막아섰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당신의 시대는, 당신의 거짓말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두 부자의 격렬한 대치는 하늘그룹의 몰락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다. 네가 감히 이 아비를 배신해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강병철이 태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태민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고통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멈춘 겁니다. 당신이 더 이상 괴물이 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때 유진이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병철의 광기마저 잠재울 만큼 냉정했다. 좋아요. 그럼 이 목소리도 조작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녀가 마지막 파일을 실행했다. 그것은 어젯밤 민준이 유령 서버를 통해 감청한 강병철과 윤 이사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회의장 전체에 강병철의 음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 실장, 계획대로 진행해. 그 계집이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다크 스콜피온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모든 책임은 서유진, 그 계집에게 뒤집어 씌우게. 녹음은 계속되었다. 5년 전에도 잘 처리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 아이와 함께 흔적도 없이 처리해. 하늘그룹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지. 그 아이와 함께.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것은 명백한 강병철 회장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용병을 고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구하러 온 전문가와 그녀의 어린 아들까지 처리하려 한 정황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강병철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하늘그룹이 그가 5년 전에 짓밟았던 한 여자의 손에 그리고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손재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회의장을 가로질러 망연자실한 강병철 회장 앞으로 다가왔다. 어젯밤 강태민이 유진에게서 받은 자료의 일부를 익명으로 검찰에 넘겼고 유진 역시 자신의 경로를 통해 검찰의 결정적인 증거를 전송했던 것이다. 강병철 씨,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가 조작, 불법 로비, 증거 인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병철의 양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태민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네 아비를, 이 배신자. 태민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늘그룹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강병철의 비참한 뒷모습을 차갑게, 아주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유진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있는 주주들과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다크르 스콜피온의 랜섬웨어는 30분 전에 모두 해독 완료했습니다. 하늘그룹의 모든 시스템은 1시간 내로 정상화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닫았다. 저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단상을 내려왔다.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지만 강태민이 미리 배치해둔 보안팀이 그녀를 보호했다. 유진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악몽이 마침내 그녀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그녀의 천재 아들의 손으로 끝장난 순간이었다. 복도는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아가야 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유진은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소음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강병철 회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 기자들의 광기, 어린 플래시 세례, 주주들의 경악과 강태민의 무너진 얼굴까지 모든 것이 한편의 연극처럼 비현실적으로 멀어졌다. 그녀는 5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중력에서 벗어난 듯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보다는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다. 보안팀의 호의를 받으며 비상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년 전, 이 건물에서 쫓겨날 때는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을 때 그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다. 안전가옥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 차가 하늘그룹의 거대한 그림자를 벗어나는 동안 서울의 모든 전광판은 방금 전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고 있었다. 하늘그룹 강병철 회장, 주주총회 현장에서 긴급 체포, 경영권 승계 핏빛 전쟁,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다. 모든 것을 뒤집은 천재 해커 아테나, 그녀는 누구인가? 하늘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면치 못했고 대한민국 재계는 그야말로 대지진을 맞이했다. 안전가옥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준이 달려와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엄마 봤어요. 엄마 완전 멋있었어요. 특히 그 할아버지 표정이 꼭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 같았어요. 아이의 흥분된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유진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들을 으스러져라 안았다. 이 작은 아이, 자신의 천재 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승리였다. 아니야, 스트롱. 네가 없었다면 엄마는 시작도 못했어. 네가 엄마의 모든 것이야. 모든 것이 끝난 후 강태민은 지옥의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그는 무너진 아버지를 대신해 그룹의 총수 대행으로서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강병철 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윤 이사를 비롯한 아버지의 수족들을 모조리 해임 조치했다. 또한 검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천명하며 비자금으로 피해를 본 모든 협력사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늘그룹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밤낮 없이 진행했다. 그것은 5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책임의 대가였고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유진과 서민준에게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며 서유진이 아니었다면 하늘그룹이 이미 공중분해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하늘그룹은 거대한 태풍의 눈에서 벗어나 간신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강병철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고 정관계 로비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었다. 서유진은 아테나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조용히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뉴욕행 비행기표를 예매해둔 상태였다. 그녀에게 서울은, 그리고 하늘그룹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곳이었다. 출국 당일 유진과 민준이 짐을 챙겨 공항으로 가려던 순간 호텔 스위트룸의 초인종이 울렸다. 유진은 경계하며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졌지만 단정한 슈트 차림에 강태민이 서 있었다. 유진은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지만 민준이 그녀의 옷깃을 잡았다. 엄마, 저 아저씨 할 말 있어 보여요. 우리 비행기 시간 2시간 남았어요. 10분 정도는 괜찮아요. 유진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현관의 보안 체인을 풀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죠? 강 대표님, 보수는 이미 입금된 것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남은 용무는 없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강태민은 닫힌 문틈 사이로 그녀를, 그리고 그녀 뒤에 숨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고통으로 잠겨 있었다. 서유진 씨, 5년 전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권력 앞에서 비겁했고 당신과 내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 압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도 압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과를 하러 여기까지 오셨나요? 잘 들었어요. 이제 가보세요. 그녀가 문을 닫으려던 순간 태민이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다. 아니 제발, 그것만이 아니야. 그는 떨리는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내 아들, 내가 저 아이에게 아버지가 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는 숨을 골랐다. 다만 민준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평생을 속죄하며 저 아이를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는 그 벌을 받을 권리를 주십시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을 보였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은 태민과 꼭 닮아 있었지만 훨씬 더 깊고 냉철했다. 아저씨, 사과는 데이터의 한 형태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데이터가 실행되는 행동이죠. 아이의 말에 태민과 유진 모두 숨을 멈췄다. 아저씨가 5년 전에 입력한 값은 오류였어요. 그걸 수정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태민은 자신의 아들, 그 5살 천재 아이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유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강태민 씨, 당신의 사과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요.
5년의 상처가 일주일 만에 아물 수는 없으니까. 그녀는 보안 체인을 풀고 문을 활짝 열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민준이는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녀는 태민을 지나쳐 복도로 나왔다. 그래서 당분간 서울에 머물기로 했어요. 태민의 눈이 커졌다. 유진, 하늘그룹의 새로운 이사회에서 내게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시소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더군요. 유진이 태민을 돌아보았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무너진 하늘그룹의 보안을 재건하는 건 아테나로서의 나에게도 도전적인 일이니까. 그리고 민준이가 강태민이라는 데이터를 분석할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녀의 말은 명확했다. 이것은 낭만적인 재회가 아니었다. 용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의 필요에 의한,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복잡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민은 눈물을 닦았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진. 그는 민준을 향해 몸을 낮췄다. 민준아, 내가 앞으로 네가 말한 올바른 값을 입력하기 위해 내 평생을 바칠게. 민준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 비행기 취소해야겠네요. 뉴욕 박물관보다 저 아저씨를 분석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아이의 말에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